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 뇌병원 뇌혈관센터 신경과에서 뇌졸중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혁입니다. 제가 예전에 뇌졸중 골든타임이라는 코너에서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이번에 마련을 했고요. 뇌졸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Q&A를 재밌는 형식으로 마련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경색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뇌경색이 발생하고 짧은 시간에 온 환자들은 TPA라는 혈전을 녹이는 약을 사용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후에 입원을 하게 되면 뇌경색 예방약, 아스피린으로 알고 있는 혈소판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 이런 약제를 환자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평생 드시는 게 맞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 약을 안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즉 뇌경색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평생 드시는 것이고요. 근데 중간중간 환자분이 약을 드시면서 부작용이 있다든지 뇌 말고 다른 질환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환자별로 접근하면서 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약 중에서는 그것이 금기가 되는 약이 아주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 혹은 약을 주시는 약사 선생님께 약을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가장 큰 원칙은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고요. 아침 식후 30분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이 아스피린 계통의 약들이 위를 자극하고 일부에서는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사나 음식물이 들어간 뒤에 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런 부담 혹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식후 30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규정대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약을 가져오지 않았다든지 출장이나 해외여행 중에 깜빡 잊었다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딱 정해진 건 없지만 3일 혹은 그 이상으로 늦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꼭 그에 해당하는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혈전제 등은 출혈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약들의 본질이 피를 맑게 하는 것이 본질이지만 과할 경우에는 우리 신체 내에 출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이 이런 팔과 다리에 멍이 드는 것입니다. 칫솔질을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그 멍이나 혹은 코피 등이 빈도가 낮거나 혹은 경하다고 하면 우선은 기존 약제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제를 중단함으로써 얻는 실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멍이 더 커진다든지 이것과 동반된 다른 출혈 경향성이 있다면 즉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제의 중단, 감량 혹은 변경을 상의하셔야 됩니다. 많이 갈수록 기억력이 좋아진다. 하나, 둘, 셋. 세모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인이 워낙 잠이 부족하다는 것이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7시간, 8시간 충분히 자기 현대인들 쉽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8시간이 넘어서 9시간 이상 잔다는 것은 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통상 권장된 수면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음주는 뇌를 실제로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O입니다. 실제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의 뇌를 보면 고랑과 일항의 간격이 넓어져 있습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 고랑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일항 때문에. 근데 술을 많이 드시면 이 고랑이 벌어져 있어서 위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대뇌도 그렇지만 소뇌가 위축이 많이 되고 이것 때문에 기억력뿐만이 아니고
보행 장애나 다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반드시 금주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절대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X입니다. 대부분 뇌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뇌는 재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뇌의 조직 기관이 해마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관은 우리 머릿속에 아주 깊은 곳에 들어있는데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마는 지속적으로 재생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술, 담배를 많이 한다든지 수면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이 해마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생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오메가3 견과류. 하나, 둘, 셋. 물론 둘 다 적정량을 복용하면 좋은 영양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한다면 자연에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는 견과류를 선택하겠습니다. 견과류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견과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마카다미아를 가장 좋아하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는다면 녹황색 채소 한 접시, 등푸른 생선 한 토막. 등푸른 생선의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을 오메가3를 포함해서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고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뇌혈관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저희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고등어 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클래식 음악 듣기. 그 다음은 휴대폰 보지 않기. 하나, 둘, 셋.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수면 시간 부족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블루라이트가 생겨서 자극하게 되고요. 이것은 멜라토닌 등이 밤에 나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멜라토닌의 생성을 줄이고 이것이 불면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한다면 휴대폰을 치우겠습니다. 뇌경색은 하나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들이 종합된 결과입니다. 약이 가장 중요하지만 위험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생활 습관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뇌혈관센터 신경과 뇌졸중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